이거 뭐 윗사람들은 다 썩은 거 아니냐. 정치검찰이 되지 말아라. 정mon입니다. 양팀입니다. 자, 오늘 뭐 할 얘기는 영화 내부자들과 검찰 개혁. 네. 자, 영화 내부자들. 일단 뭐 어떻습니까? 현실에 있을 만한 얘기인가요, 이게 진짜?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그 권력하고 뭐 재계하고 중심되는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성접대를 받는데 이게 이 시작점인데 딱 보자마자 거의 누구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이 사람을 또 올릴 수 있겠죠. 얘기죠.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그러니까요. 차관이니까 네, 2013년 2월 이후가 될 거고요. 네. 이제 이 영화는 2015년인데 그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은 뭐 2년 전 일이다 뭐 이런 멘트 같은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만 봐도 좀 쇼킹하긴 해요. 네. 멀쩡하게 다 학교 나오시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엘리트들이신데 네. 뭐 대기업의 오너, 네. CEO시고 또 한 분은 국회의원이고 네. 또 한 분은 신문사의 주간, 네, 논설주간. 예, 뭐 이런 뭐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집에서 그런다는 게 사실 그것까지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요? 영화가 당시에 이제 예. 과장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뭐 이것저것 터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현실을 미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말도 했었고 이병헌 씨였나 누군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보다 더한 일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엄프를 좀 감안하더라도 어떤 것들은 이제 현실보다 더 과장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심해진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봐야겠죠. 아무튼 뭐 전 영화 보면서 느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지금 CEO들, 저도 이제 책에도 썼지만 저도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인격자예요.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렇게 뭐 반칙을 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부자들 영화를 보면 정말 국민들이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 뭐 윗사람들은 다 썩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까 봐 좀 걱정은 좀 돼요. 영화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이제 만들면서 네. 뭐 외계인이 쳐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그걸 무찌르는 그런 걸 이제 대리 만족을 위한 가장 이제 진보된 가장 발전된 어떤 빛의 예술이니까 뭐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되게 나쁜 케이스나 되게 비슷한 케이스만 저ập 끼워 넣어 봤을 때 그럼 사람이 일종의 확증 편견 같은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그런 걸 조합했을 때 되게 뭔가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연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럴싸한 부분이 뭉쳐지면서 거기서 이제 현실하고 혼돈하는 부분 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거기서 다시 회자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광대들이 나와가지고 양반 뭐 흉을 보고 그다음에 네. 없는 데서는 뭐 나는이도 욕한다는 말이 판소리도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죠. 네. 판소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사람들 어떤 그렇지. 흉을 보고 하는데 양반들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서로 익스큐즈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풀어서 서로 사회 불만을 없애고 거기서 이제 서로는 어떤 문화교류를 통해서 뭐를 더 나아지는지를 확인하는지 그런 어떤 장치로서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뭐 이번에는 약간 뭐 좀 고발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시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쇼킹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겹치는 인물, 실제 인물과 겹친다는 부분이 어떻게 좀 연상이 될까요? 먼저 겹치는 부분 일단 뭐 김학의 차관 뭐 얘기를 그거는 이제 할 거고 김학의 차관은 이제 거고. 뭐 현실이 네. 있는 말 법한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설 주간 같으면은 이제 조국일보라고 했는데 네, 조선일보. 누구나 뭐 조선일보를 네, 떠올리잖아요. 네, 뭐 네. 조국 수석을 떠올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조선일보에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했었던 이제 김대중 주필 뒤에 유근일 주필이랑 유근일이죠. 유근일 주필. 예. 안경에 요런 약간 뿔테 안경에 얼굴 그거를 어떻게 카툰처럼 약간 표현했었던 유명한 사람이죠. 유근일. 굉장히 예. 유명하셨던 그렇죠. 됐습니다. 그분을 한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저기 조선의 송희영 주필 성함이 맞는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때 이제 초닥초닥 하다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거기 이제 해외 크루즈 관광 여행을 이제 상납받았다는 그 의혹 때문에 그만두시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분 정도가 이렇게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검사는 누구예요? 검사는 여러 명 있을 텐데 조승우 케이스는 사실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고 그건 좀 굳이 하자면은 근데 뭐 빠친코 수사 얘기나 아니면은 본인 뭐 선배들을 찾다는 얘기 들어서 저는 사실 홍준표를 떠올렸었거든요. 홍준표 검사가 너무 근데 시대가 좀 차이는 좀 있죠. 예. 근데 이제 본인 이제 위에 선배들이 이제 권력하고 유착된 선배들을 친다는 거에서 이제 빠친코 같으면은 대구고검에서 그때 신계륜 씨였죠 아마
이제 자기 선배들을 쳐가지고 사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유명해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에서는 저기 약간 따 같은 걸 비슷하게 타서 당시 이제 뭐 안정기획부 안기부 파견 검사도 갔다가 나왔다가 그만두고 정치에 갔었던 그런 케이스를 좀 떠올리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뭐 우병우 수석도 좀 민정수석도 이제 네. 김병옥 씨가 그러니까, 연기를 네,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우장훈입니다. 여기 17기 오명환 선배님 지금 민정수석으로 계시고. 아, 예. 앉아. 네. 몇기냐? 우병우 수석, 당신은 우병우 수석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말해도 되겠죠. 저는 오히려 현재 조국 수석이랑 비슷하지 않나. 왜냐면 조국 민정수석이 하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근데 이제 이 내부자들이 결국은 네. 이제 그때 옛날 박근혜 때를 약간 비판하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를 비판했는데 그게 칼이 다시 돌아온 다시 거죠. 돌아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겹치는 인물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네. 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은 굳이 뭐 그걸 또 짝을 맞출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 영화 내부자들을 보면은 이 검찰 개혁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화죠. 네. 사실은 검찰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놀아나는가, 네. 권력과 검찰 언론 정계 지금 거기 나오는 영화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게 커넥션이 네. 있습니까? 커넥션 뭐 그 정의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서로 아는 사람이 서로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겠죠. 뭐 이게 나중에 얘기하자면 영화를 보고 나중에 교육부에 이제 나영현 정책기획관이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를 인용하면서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이제 언론 쪽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도 이제 연대 선후배들끼리 술자리를 같이 했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검찰 언론 전개가 같이 이제 언론하고 이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과장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찰 언론 전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도 다 직장이고 밥 먹는 네. 샐러리맨들인데 네. 근데 뭐 검사나 기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큰 권한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뭐 한 명 정도가 막 나라를 쥐락펴락 하고 네, 그거는 뭐 정말 검사 힘든 한 명이 일이죠. 뭐 이렇게 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이제 그렇게 전기가 커넥션 뭐 국회의원 사실 지금 뭐 우리가 거의 300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뭐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저도 뭐 잠깐 그쪽 여의도 쪽을 이제 슬쩍 이제 좀 지켜본 적이 있는데 여의도가 얼마나 말이 많은 곳입니까? 네. 사실 이런 커넥션이 있으면 이게 금방 이게 탄로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그런 정말 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끈끈한 커넥션은 현실적으로 힘들 거고 서로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뭐 스피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은 그거를 대신 전해줄 사람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서로 이제 자기하고 친한 좀 더 친한 매체나 기자들 이런 부분들에서 소위 말하는 언플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커넥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300명이 다 커넥션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300명 커넥션이 다 있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보면은 뭐 서로 간의 커넥션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지금 당선되기 급해요. 네. 자기 지금 선수 늘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재선에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그 커넥션 같이 당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네. 아무튼 현실과는 네.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조선일보도 네. 조선일보하고 박근혜 대통령 각을 세웠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심하게 각을 세웠죠, 정말. 지금 경향신문이라든지 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각을 세우는 신문이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요번에 또 그 청와대 대변인? 네. 이번에 중앙일보 출신이 가셨죠. 예, 중앙일보 출신 가셨는데 중앙일보에서 뭐 지금 현재 자기 회사 직원인데도 옛날 같았으면 뭐 청와대 갔다고 막 박수 칠 텐데 지금은 무슨 상당히 섭섭한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입장 표명을 한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조국일보가 이렇게 뭐 조선일보인데 그 거기가 뭐 김대중 주필이다 이런 얘기들도 네. 조금 사실 과장이 좀 심한 네, 부분이 좀 있지 맞습니다.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렇게 커넥션이 있다고 치면은 조선일보가 계속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편이 아니라 박근혜 편을 들었어야 됐는데 마지막에 특히 이제 최순실 관련해서 아주 강력하게 터뜨린 게 이제 조선일보였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조선일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냐. 라서 굉장히 열심히 나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의겸 당시 기자였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이게 왜 그런 생각 우리가 이제 그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음모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뭐 언론사에 있지만 예를 들면 네. 매일경제신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매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창업자가 전라도예요. 네. 호남. 네. 그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도 어떻게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따지고 보면 매일경제나 이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권한테 상당히 그 우호적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또 어떤 뭐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어떤 뭐 출신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이 옛날에 가졌던 행보들, 네. 그 조선일보 예전에 예를 들면 뭐 공화국 때 뭐 사람들하고 뭐 좀 잘 지냈다, 네. 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끌고 가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이 뭐 옛날 군사정부하고 지금도 같이 뭐가 있는 것처럼. 네. 아니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기자들 다 바뀌어 있어요. 네. 네, 다 젊은 기자들이고 네. 그 사람들 다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런 또 실제로 보면 기자들이 요즘에는 월급쟁이야. 그렇죠. 그냥 자기들이 어떤 이 회사를 어떤 뭐 권력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 권력기관형으로 좀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검찰개혁 뭐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 같으세요? 이제 뭐 영화에서 나온 거는 마치 이제 BH 청와대나 아니면은 커넥션이 있으면은 검사가 마치 거기에 혹해서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 이제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중요해? 글쎄, 나 처모는 뭐라고? 이게 다시 발딱 쓰냐? 힘들죠. 임기가 반도 안 남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올 때는 뭔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는 있을 텐데 이제 수사하는 거를 다 투명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이제 권력 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특정 어떤 뜻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BH 하명 수사라고 하죠. 한참 지금도 수사 중인데 BH 하명 수사에 의해서 특정인에 대한 수사 같은 거를 없애고 그다음에 이제 공명정대하게 최대한 없는 모든 헌법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법에 공명정대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겠죠.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이제 민정수석이 서울지검장을 통해서 누구를 수사하네 마네 누구를 뒷조사를 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사실 옛날에 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가장 요직이었잖아요. 그럼요. 이유가 이제 예를 들면 거기다가 이제 하명 수사를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거의 뭐 검찰총장보다 더 네. 가고 싶어하는 자리인 것처럼 돼 있고 실제로 중앙지검장이 권력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네. 뭐 또 중수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전체 검사를 뭐 아침에 일찍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권력에서 하명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명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잖아요 사실. 네. 나머지는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전체 검찰의 95%는 일반적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고 네. 한 5%? 네. 그것도 5%가 안 될지도 몰라요. 1%? 퍼센티지는 5%가 안 되겠죠. 예, 예. 하지만 그 몇 프로의 검사들이 사실 우리가 TV에 나오는 검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검사가 될 수도 있고 예, 뭐 예. 일반적인 검사들은 사실 그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흔히 이제 우리가 재경지검이라고 하는데 재경지검 뭐 중앙지검하고 이제 예. 지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여의도 수사는 남부지검이나 아니면은 주로 이제 청와대 수사는 동부지검이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중앙지검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정말 소위 말해서 나쁜 사람들 잡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걸 보고서 본인들이 이제 뭔가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런 정계하고 걸려서 하다못해 뭐 비싼 밥이라도 얻어먹은 적이 없었는데 많은 검사들이 그때 정의감을 가지고 사법연수원에서 힘들게 공부를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보통의 검사들은 억울해하겠죠 당연히.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은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이제 검찰개혁이고 네. 사실 내부자 같은 경우도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과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검찰을 통해서 하명 수사, 정치 검찰이 되지 말아라. 네, 이런 딱 맞습니다. 한마디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뭐 영화 내부자의 기능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예.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대신 보면서 카타르시스 느끼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뭐 조선일보라든지 또는 뭐 김대중 주필이든 뭐 송희영 주필이든 네. 그리고 뭐 우병우 뭐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그 한 사람이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걸 보시겠지만 사실 그거는 현실에서 상당히 뭐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